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홈리스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누군가 얻어온 라면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한 젓가락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이제 1년 좀 넘었어, 1년. 막내. 1년. 막내. 집안 저기 상공동에 상공동. 저는 23년 차예요. 23년 되셨고. 여기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2005년도야. 2005년도? 여기서는 이 형이 이제 음대 출신이고 법학과 출신 한 명 있어. 법학과 출신 한 명 있고 이 형이 경찰 행정과 그리고 이 형 잘 살았고 그 누구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많아 여기 하여튼가. 그러니까 녹색으로 하는 거야 편하니까. 형, 이 누나가 옛날 잘했어. 공부? 공부 잘하면 지금 머리가 나사 풀렸는데. 그래요. 나사 풀렸는데 뭘? 아니 선생님 옛날에 공부 잘하셨어요? 이 아이 따라왔지?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저 약간 마탱이 가서 그렇지. 도망가려고. 나 나오지 마. 내가 도망갈게요. 나와봐. 개털대지 마고 또. 맞아, 나오면 저거는 다들 뺏겨. 아니 선생님 여기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다 남자예요. 80% 남자예요. 80%가 남자예요. 다 90%가 남자들만 있어요.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전국 노숙인의 약 60%가 모인다는 서울역에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성 홈리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성폭행. 자는 줄 알았지. 본 적도 있어요? 네 봤어요.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찰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위에도 있었어요. 여기 공사했었잖아요. 공사 전에도 있었고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 여자 다 뺐어. 시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여자 뺐어. 이야기를 듣던 한 홈리스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외모만 봐서는 성별을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데요. 차고 가면 안 되지. 사실 여성입니다. 항상 몸집보다 큰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닌다는데요. 헤어스타일까지도 군인처럼 짧게 잘랐습니다.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자르는 거예요?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럼 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요? 아니 여자면 건드리잖아요. 거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추행하는 것처럼 다리를 쓰다듬거나 내 가슴을 쓰다듬거나 했었어요. 그러면 잠자기가 힘들었겠네요. 불안해서. 예. 잠 아예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여성이 견디기엔 힘든 노숙 생활. 별이 씨는 2년 전 이곳 서울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터놓지 못하고 지내는데요. 별이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사회복지사인 박연화 상담사입니다. 아재 갖고 하면 안 된 것 같았어. 만나자마자 밀린 수다를 쏟아내는 두 사람. 할 이야기가 쌓였나 봅니다. 별이 씨는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음 놓고 올 때가 없어 사실. 마음 놓고 올 때가? 울면은 시원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해. 나 이빨 없는 거 봐. 거기에서 다 맞은 거야. 맞아서 없어진 거구나. 별이 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언제 때렸어요? 남편이? 아이 코뼈 부러졌어. 2학년 때.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아니야. 또 그럴 것 같아, 애가. 또 그렇게 때리고 응. 아이를. 이쁘지? 본인이 봐도. 결국 아들은 안 이뻐?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매일 아들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랜다는 별이 씨.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큽니다. 아들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언제쯤 아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매일 그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들이 거리에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남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홈리스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지만 여성은 이혼과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얼마 전 별이 씨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잘 곳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노숙 생활의 습관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리정돈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옷가지들과 물건들. 집안은 금세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요. 없는데. 사실 지적 장애가 있는 별이 씨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편해요. 우리 집인데 되게 불편해요. 아, 여기가 별이 씨 집인데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예. 왜 그럴까요? 약간 정이 안 간다고나 할까? 집에? 예. 하루 온종일 있어도 대화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생활. 이곳에서 별이 씨는 다시 외로움이라는 녀석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한 친구는 선물로 받은 곰인형 뿐입니다.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녕.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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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집을 두고 매일 서울역으로 향하는 이유도 이 외로움 때문일까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홈리스입니다. 터미널역을 찾은 박연화 상담가. 그녀는 수년째 여성 홈리스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 이거 발이 부어 있었는데 오늘 어때? 한 번만 보자. 내가 발 상태만 한번 볼게. 발 여기 부어 있는 거 한 번만 볼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때도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네, 괜찮아요. 언니 우리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봐요. 네. 3년째 대합실 의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여성은 한사코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 상담치료 접근이 힘듭니다. 이쁘다 화장 그렇게 하시니까. 화장품 냄새를 풍겨야 되거든. 세수도 안 하고 몸도 못 씻고 그러니까 냄새 화장품 이거 안 바르면 냄새 안 나. 나쁜 냄새 나잖아. 화장품 냄새를 풍겨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화장을 안 하시고.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1년 이상 여자야 여자. 1년 이상 모욕 못하고 막 돌아온다 사람이. 왜 1년에서 목욕을 못해? 내가 집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일이 갈 거예요. 어디로 가? 집이 두 채고, 서울에 집이 두 채고, 방이 한 채고, 방에 또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오늘 벌써 오는 걸로. 우리 집은 다 방도 있고, 집도 있고 이랬어요. 횡설수설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그녀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듯 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상당수의 여성 홈리스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오셨어요. 본인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이미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그냥 뭐 굉장히 자존감이라든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뭔가를 다시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엔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여성부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도 보입니다. 대낮에도 이곳에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자리가 벌어지자 한 남성이 여성 홈리스에게 다가옵니다. 뭐하기 슬퍼. 모르겠어요. 괴로워? 응, 괴롭고 슬프고. 신세 한탄을 하는 여성. 이때 남성이 즉석 만남을 제안합니다. 나와 같이 할까? 오빠가 같이 잘 됐으면. 아니, 저기. 오빠 못 들리잖아. 조금 있다가 나 파란 선거하고 침 맞아야 돼. 여성이 대화를 회피하며 거절하는데요. 혼자 자니까. 하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봐 그러면. 아니요, 전화 없어요. 전화번호 하나 적어봐. 수급자라 전화. 막걸리지 막걸리.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남성들의 제안에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 홈리스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도심의 정글로 변합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 홈리스들. 강자만이 살아남는 길 위에서 연약한 여성들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여성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사라진 남자. 인근에 사는 40대 이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6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노숙자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여성 홈리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참혹했던 죽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기 혹시 그 3년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난 처음 들어보네. 또 여기서 그렇게 죽었으면 내가 알지요. 그래, 그 토백인데, 그럼 뭐. 죽음조차 기억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홈리스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마다 홈리스들이 자리를 선점합니다. 그런데 기차도 끊긴 역사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바람도 쐴게 미쳐서 좀 나와서 자고 들어간다. 춥잖아요. 네? 춥잖아요, 여기. 무슨 쪄 입고 나와갖고 추울 때는 안 한데.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려고.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안 먹었어요. 그거 저거 뭐야, 저 붕어빵인 거 그거 1,000원어치 사서. 집보다 노숙을 선택할 만큼 할머니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은 언제든 홈리스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유엔의 홈리스 기준에 보면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홈리스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여성 홈리스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경제 구조가 남성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거리로 나온 그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순간 갈 곳이 없는 거죠.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김태현 씨는 자신의 5년간의 서울역 노숙 경험을 웹툰으로 생생하게 담아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역업을 했던 그는 IMF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홈리스 신세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팔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한 2배 정도 올라갔어요. 환율도 2배로 뛰었고 결국은 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를 했죠. 노숙이라는 게 금방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차츰 무너지는데 학원 선생도 했다가 과외도 했다가 또 일용직 공사장 잡부로도 일을 했다가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서 이제 노숙으로 들어가게 됐죠. 삶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찾았던 서울역.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옛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박사무사. 김태현 작가가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노숙 생활을 했던 동료입니다. 야, 진짜 내가 보고 싶어 했고래서 박사분이 진짜 나가. 야, 아유,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때. 이렇게 살아있는 걸 확인하니 더 반갑고 고마운데요. 그 사이 서울역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요즘 좀 많아요? 좀 늘어났지. 늘어났어? 늘어났어. 다 새로운 얼굴들이시던데.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로드 피플맨들. 로드 피플맨. 역시. 이게 무지하게 늘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여기. 그만큼 극단적 빈곤 상황에 놓인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